한다고 해서 좀 재미있고 이런 걸 기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좀 충격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금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천일염 한번 물어보죠. 이게 아마 조리학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나 이렇게 천일염이라든가 죽염이라든가 뭐 암염이라든가 해가지고 소금에 자꾸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금들이 정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 그리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돼요. 일단은 답은 의미 없습니다. 라는 게 답이고요. 소금은 소금일 뿐이다. 라는 게 답입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보면 정제염, 천일염, 가공염, 뭐 제제염 뭐 이런 식으로 뭐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 모든 나라에서는 그냥 소금 하나에 대해서만 규격을 정해놨어요. 식염. 세계 식품 규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 코덱스. 그 코덱스에서도 그냥 식염 하나에 대해서만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그 코덱스 기준은 그래요. 말린 상태에서 NaCl이 98% 이상일 것.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아까 말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뭐 기타 등등 그런 물질이 2% 이내로 존재하는 소금이면 식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모든 소금, 이 지구상에서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 소금이든지 간에 다 똑같은 소금이에요. 광물이잖아요. 광물. 그래서 바다에서 추출한 것이든 산 속에서 캐낸 것이든 호수에서 건져낸 것이든 그 어떤 소금이든지 간에 NaCl이라는 그 구성 성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 대해서 기준은 그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지.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프랑스 계량도 소금이 비싸게 팔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비싸요. 뭐 이탈리아의 무슨 소금 비싸고 이런 것들. 왜 그게는 비싸지? 결정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요. 물에 녹여서 먹는 소금의 경우,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 간을 할 때 소금이 그냥 음식물 안에 녹아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소금이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기 위에 이렇게 뿌린다든지, 뭐 채소 같은 거 샐러드 할 때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그죠? 소금의 결정 상태가 음식 위에 그대로 있는 채로 먹을 경우. 그 소금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결정 구조가 특이한 것 외에는 모든 소금은 NaCl로 다 똑같다. 광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대학교 다니면서 시험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찾는 거는 저는 매운 거를 되게 많이 찾거든요. 이미 스트레스로 통증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또 통증을 원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네. 일종의 자학.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통증이 계속해서 사람 몸을 계속해서 타격을 가하면 몸이 아프면 이 아픈 것을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몸 참아요. 그러면 이 아픈 것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뇌 속에서 기분 좋으라고 엔도르핀이 통으로 터져줘요. 이 통증을 잊게 만드는 전략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매운 음식 먹으면 어때요? 전부 다 통증.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절대 맛있게 먹지 않습니다. 관찰해 보면 이렇게 매운 거 먹을 때 인상 막 심하게 매우면 막 욕도 해요, 그죠? 막 이러면서 막 먹어. 고통스럽게 먹는 거지. 일정한 정도의 통증 양이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뇌 속에서 그 통증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엔도르핀이 탕 하고 터져요. 그래서 다 먹고 나면 그러잖아요. 어깨요. 뇌에서 엔도르핀 퐁퐁퐁퐁 터져주는 거죠. 매운 음식을 즐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뇌의 그 위장의 그 모세혈관들이 막 다 터지고 막 엉망이 돼요. 그 매운 음식은 위장병, 우리 한국인들이 위장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거의 매운 음식이 하나 꼽혀요. 그걸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한테 매운 음식 먹지 말아라고 그렇게 매운 음식에 대한 경계심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학생들 대입 진학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밤에 새벽까지 뭐 새벽에 밤에 자는 시간이라 기껏 해봤자 한 4-5시간밖에 못 자고 성적 나오면 그거 가지고 네 어떻게 살래? 선생님들, 부모들 막 계속해서 뭐 잔소리 해야 되지. 옆에 친구들 보면 경쟁 상대잖아요. 이게 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지.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해봤자 뭐 좋은 직장이 또 기다리는 것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뭐 매운 음식에 빠져드는 거죠. 지금 한국인의 음식이 특히 젊은이들이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이 다 매운 음식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걸 매운 음식을 먹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 사회가 지속되는 한은 이 매운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입시 지옥 없애야 되는 거고요. 취직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취직하고 난 다음에서도 정당한 월급을 받고 웬만큼 살면 집도 하나 마련하고 자식도 낳고 뭐 하는 이런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매운 음식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도 굉장히 그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그 젊은이들 보면 마음이 짠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이게 저는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이 사회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책임을 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누가 이랬는데 그러면 저나 이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운 음식에서 좀 탈출하게 만들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제가 좀 사회적 발언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좀 미안해서. 네. 단맛이라는 것에 대한 비밀부터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딱 넣으면 막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거의 환각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죠. 이제 유치원 가면 너네들 다 먹으면 안 돼. 학교 갔더니 너네들 이빨 다 썩었잖아. 텔레비전 보는데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이빨 다 썩어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의 현상, 일부 강연도 그렇고 이제 질문에서도 질문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질문이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잠깐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아마 최초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이고 저희가 개인 그 맛
단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맛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짠맛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둘의 관계가 저는 참 신박한 것 같아요. 단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 거 먹으면은 짠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으면 또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으면 또 느끼는 짠 거 먹고 싶고 그러니까 무한 궤도처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듣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으면 단 거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근데 솔직히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무한 궤도로 들어가는 건지. 네. 단맛이라는 것에 대한 비밀부터 한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단맛. 우리 몸은 원시인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진 뇌와 감각기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산업사회 이후에 우리의 뇌와 감각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원시인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원시시대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분해되어 있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 같은, 당 같은 것을 자연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사탕?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당 그대로의 것. 자연 상태에서는 꿀 하나밖에 없어요. 꿀 하나. 자, 꿀을 먹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감각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했겠죠. 입에 딱 넣으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속효성 에너지가 그냥 막 들어오니까, 세로토닌 그거 막,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막, 거의 환각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밀어넣는 거죠. 근데 그걸 몸은 그때 당시에 몸이니까 계속해서 이걸 밀어넣게끔 도파민을 분비시켰던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니까 먹어.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설탕 굉장히 싸죠. 이거 산업화의 결과물이거든요. 이렇게 단맛이 아주 흔해진 상태인데 우리의 몸은 예전에 그 꿀 퍼먹었을 때의 그 몸 그대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흔하게 주어지는 이 단맛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걸 과하게 먹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당 저감화 정책을 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입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막 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돼. 그러면 우리 몸에 뭔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당뇨니 뭐니 뭐 이러는 거죠. 입에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밀어넣게 만드는 이 단맛. 그죠? 밀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가 좀 섭섭해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지루해. 그 지루한 것을 중간에 끊어주는 게 짠맛인 거죠. 짠 것도 생명의 맛이기 때문에 맛있다, 먹어야 돼, 밀어 넣어야 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짠으로 먹으면 우리 본능에 아주 충실한 먹을거리가 되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실제로 음식 장사를 할 때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음식에다가 그냥 설탕을 조금씩 붙이는 거예요. 설탕을 조금씩. 나물에도 설탕 조금 넣고요. 찌개에도 설탕 좀 넣고요. 김치에도 설탕 조금 넣고요. 모든 것에 설탕 조금씩 붙이잖아요. 그러면 입에 딱 넣는 순간 그걸 계속해서 먹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식당의 음식들이 단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80년 특히 90년대생들한테 좀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이 당에 아주 어릴 때
노출돼 버렸어요. 모든 산업 사회에서는 분유를 이렇게 먹이게 돼요. 여자들도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분유를 먹이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면서 19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분유를 거의 다 먹어요. 서양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데도 뭐 산업 선진국에서도 다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독 분유를 먹이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유 수유율이 한 70% 정도는 유지를 했었는데 우리는 분유 수유율이 그 정도 됐었어요. 70%, 80%. 거의 다 분유를 먹고 자랐어요. 80년대, 90년대 생들이. 이 분유를 먹게 되면 그게 다르거든요. 그 분유 회사들이 이 설탕 경쟁을 했어. 단맛의 분유를 먹으면 또 이쪽으로 안 돌아가요. 왜? 그 본능이요. 애기들은 그냥 본능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자, 그렇게 분유를 막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편하게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 막 먹였어요. 그게 굉장히 달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어른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반찬, 국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을 이제 먹이기 시작해요. 한 4살, 5살 무렵부터 이제 그걸 먹이잖아요. 애기들이 못 먹어내요. 다 아실 거예요. 애기가 마루에서 뒹굴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 안 먹을 거야. 나 안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줘, 사탕 줘, 과자 줘. 난리가 나죠. 그러고 근데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우리 애만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모든 가정에서 분유를 먹인 가정에서 다 그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굉장히 힘든 것 같죠? 아니요. 진짜 힘든 것은 애기예요. 왜? 태어나자마자 그 달리던 분유를 갖다가 입에 물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유식이라는 거 그것도 다 단 거, 그거 단 걸 먹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단 거 계속 도는데 갑자기 그걸 안 주겠대. 뇌에서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계속 터져줘야 돼. 먹으라고 계속 단 거 줘 이러는데 못 먹게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기들.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쉽게 안 고쳐져. 엄마와 애기 사이에 먹을거리를 두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킨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유치원 가면 유치원의 선생님이 애기들 보고 너네들 단 거 먹으면 안 돼. 과자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아이스크림 먹지 마. 이래도 학교 갔더니 학교의 선생님들이 너네들 이빨 다 썩었잖아. 그거 단 거 먹어서 그런 거야. 너 먹으면 안 돼.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곧장 집으로 가야 돼. 문방구 들으지 마. 그죠? 스트레스 막 들어. 집에 와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김영만 아저씨가 나와서 종이 접기 하면서 여러분들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이빨 다 썩어요. 몸은 태어날 때부터 당에 절어가지고 당 요구를 하는데 바깥에서는 엄마고 선생님이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텔레비전에서 음식을 하는데 컵으로 설탕을 갖다가 막 퍼넣어. 너무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팍 구세주가 난 거예요. 구세주. 내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설탕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결해 준 사람이야. 이때까지
공공의 장소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어느 라디오든 뭐든지 간에 공공의 매체를 통해서 설탕을 퍼넣으면서 괜찮아요 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최초의 사람이에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 선생에 대해서 팬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현상, 이 일을 두고 저는 사회적 현상으로 읽어요.